구석구석을 파헤치는 게임 탐구. 오늘은 어떤 게임을 살펴볼까?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통칭 미연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이 세상엔 조금 특이한 미연시들도 있는데 흥미롭지만 어딘가 뒤틀린 이야기. 들어보지 않을래? 주제 특성상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참고해. 첫 번째, 핫토플 보이프렌드. 여러분은 인간이 아닌 동물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연시의 등장인물들은 미소년, 소녀이기 마련이야. 하지만 핫토플 보이프렌드는 그 상식의 틀을 깨버렸어. 공략 가능한 캐릭터들이 모두 조류였기 때문이야. 구구구 구구구. 설정이 가히 충격적인데 게이머들의 반응 또한 특이했어. 이 게임은 여성향으로 제작되었는데 수컷 조류들을 공략하기 위해 게임을 구입한 건 대부분 남성들이었어. 그저 특이한 컨셉의 미연시로만 보이는 이 게임엔 의외의 반전이 숨어 있는데 기나긴 본편을 끝내고 나면 해금되는 진짜 루트가 있어. 이때부터는 연애 시뮬레이션이 아닌 혹성 탈출 마냥 이종간 전쟁,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로 돌변하고 숨겨진 학교의 진실이 드러나지. 조금 오글거리지만 숨겨진 플롯도 많았고 나게키 루트에서는 살짝 눈물이 날 뻔했다고. 두 번째, 두근두근 문예부. 게임 속 히로인이 너에게 말을 걸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래, 지금 게임 탐구 보고 있는 너 말이야. 개발자가 무료로 풀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두근두근 문예부는 얼핏 보기엔 평범한 미연시 같지만 게임을 진행하며 히로인들의 호감을 쌓을수록 게임은 이상해져가. 최종 선택된 캐릭터는 사망하게 되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며 파일이 손상됐다며 해당 캐릭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문예부장인 모니카만 남게 돼. 놀랍게도 모니카는 이 세계가 게임인 걸 알고 있었고 플레이어가 자신을 사랑해주길 바랬기에 시스템을 조작해 본인 이외의 모든 경쟁자들을 삭제한 거였어. 이를 해결하려면 게임이 설치된 폴더에 모니카 파일을 삭제해야 해. 그러면 다른 캐릭터들의 파일이 복구되고 모니카가 존재하지 않은 채 게임이 진행되지. 프로그램 밖 인간에게 집착하는 게임 속 인물이라니 너무나 오싹하면서도 독특하지 않아? 그치만 이런 전개의 게임은 두근두근 문예부가 처음은 아냐. 플레이어에게 충격을 줬던 또 다른 게임을 알려줄게. 세 번째, 당신과 그녀와 그녀의 사랑. 순애란 무엇일까? 게임에선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해 여러 히로인들과의 사랑을 맹세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 당신과 그녀와 그녀의 사랑이란 게임은 주인공인 시니치와 소꿉친구인 미유키, 그리고 4차원 소녀 아오이의 삼각관계를 묘사한 미연시야. 1회차에서는 소꿉친구와의 감정이 미묘해져 결국 사랑에 빠진다는 스토리인데 만약 2회차에서 미유키가 아닌 아오이를 공략하려고 시도하면 게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아오이를 공략하다 보면 주인공과 함께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때 갑자기 침대 밑에서 미유키가 튀어나와. 그리곤 살벌한 표정으로 아오이와 주인공을 때려 죽여버려. 미유키는 자신이 게임 캐릭터인 걸 알고 있었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플레이어에게 배신감을 느껴 복수했다고 해. 이후 게임을 다시 시작해 플레이하다 보면 주인공은 미유키에게 감금당하는데 이때부터 플레이어는 미유키가 허락한 세이브 파일만 진행이 가능해져. 무한 루프를 탈출하려면 미유키의 호감도를 올린 후 미유키가 내는 퀴즈를 모두 맞춰야 하는데 이때 아오이를 되돌릴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결국 플레이어는 두 히로인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받지 못한 캐릭터의 데이터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 사라진 히로인의 이벤트와 컷신은 모두 삭제되고 엔딩 크레딧에서조차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돼. 신선하고 충격적인 게임이었지만 제작사는 이 게임을 순애물로 홍보했기에 유저들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고 해. 네 번째, 사야의 노래. 단 한 명의 소녀 이외에 모든 것이 징그러운 괴물로 보이는 세상에서 넌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야의 노래의 주인공 후미노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검증되지 않은 뇌수술로 인해 모든 것이 동물의 내장덩어리처럼 보이는 끔찍한 후유증을 앓게 돼. 어느 날 밤 병동에서 귀여운 소녀 사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에게서 평온을 얻은 후미노리는 동거를 하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우지. 뇌 손상을 입은 주인공에게 멀쩡한 인간 소녀가 보인다는 것만으로 추측이 가능하지만 사실 사야는 그로테스크한 괴물이었어. 사랑에 빠져 사야에 닮아가는 주인공이 식인까지 하게 되는 게 정말 끔찍했어. 세 가지 엔딩이 있는데 고립 엔딩에서 사야는 후미노리의 후유증을 치료해주고 후미노리는 끔찍한 살인 혐의로 정신병원에 구금되지. 둘의 마지막 만남에서는 사야가 자신을 예쁘던 모습으로 기억해달라며 목소리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문자로 대화하며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끝을 맞이해. 절망 엔딩에서 후미노리는 사야와의 사랑을 위해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려. 이후 실상을 알게 된 어떤 연구원이 사야를 죽이는데 후미노리는 절망하며 연구원도 죽이고 스스로 목숨도 끊어.
마지막 침식 엔딩은 사야가 후미노리를 위한 선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전 지구에 바이러스를 뿌려 괴물로 침식되게 만들어버리고 인류를 멸망시켜. 윤리를 벗어난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임의 비주얼부터 스토리까지 너무나 충격적인 미연시야. 5번째, 아마네 스위치.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이라니 상상이 돼? 아마네 스위치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사는 주인공 신지가 뭔가 이상한 전학생 아마네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야. 신지는 전학생인 아마네에게 학교를 안내해주며 친분을 쌓아가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깊은 관계에 빠지게 되지. 그러던 중 신지의 전 여자친구가 아마네를 질투해 학교 폭력을 가하게 돼. 괴롭힘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아마네도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이상한 행동과 신지에 대한 집착이 생긴 아마네 때문에 신지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되지.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어. 신지의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밝혀지는데 아마네의 어머니가 열차에 뛰어든 걸 구해주려다 벌어진 사고였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지의 어머니도 충격을 받아 목숨을 끊어버렸지. 그렇게 치러진 신지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아마네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찾아와 이 자리에서 결혼하니 축복해달라는 둥 신지에 대한 광기 어린 사랑을 보여주지. 어떤 엔딩을 선택해도 아마네는 행복해지지 못한 채 게임은 끝나게 돼. 광기 어린 행동을 하지만 그 모든 게 괴롭힘과 어두운 과거 때문이라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기도 해. 6번째, 훅드온유. 내 연인이 살인마라면 감당이 될 것 같아? 훅드온유는 공포를 빙자한 왕따 게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를 모티브로 한 미연시 게임이야. 공포 게임에서 파생된 게 미연시? 하는 의문이 들 거야.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이 게임은 유저들이 장난삼아 말했던 밈을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이기 때문이지. 덕분에 미연시로서의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지만 원작 팬이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고 살인마들과의 두근두근 연애 공략 시뮬레이션이라는 재밌는 설정만으로도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모해화된 살인마들의 모습을 보고 방심할 수 있지만 그들의 위험성은 대바대의 세계관 그대로를 들고 왔기에 자칫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곧장 게임 오버가 될 수 있으니 선택지가 나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거야. 대바대 살인마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생존마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모해모해한 살인마 친구들과 연애를 해보는 건 어때? 7번째, 도트코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을 쓰곤 하잖아. 그 시각을 구현한 게임이 있어. 바로 도트코이야. 고등학교에 입학을 앞둔 주인공이 두근두근한 사랑이나 이 세계로 가는 망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눈앞에 네모난 모양의 무언가가 나타나. 자신을 악마라고 소개한 도트는 주인공에게 미소녀가 도트로 보이는 저주를 걸었고 미소녀들의 호감을 얻을 때마다 화질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주인공은 미소녀의 호감도를 끌어올려 원래 그녀의 모습을 보기 위해 피가 끓는 노력을 하기 시작해. 이 게임은 6명의 인간 미소녀와 악마 그리고 절친 슈터까지 자유로운 공략이 가능해. 그리고 호감도에 따라 변하는 그래픽을 보고 있으면 이 미소녀의 원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상상력이 자극되지. 게다가 호감도는 떨어질 수도 있어서 미소녀들의 외모가 기괴하게 변하기도 해. 달라지는 그림체를 모두 보기 위해 호감 도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 게임에 푹 빠진 나를 발견할 수 있어. 호감도를 연애의 목적이 아닌 시각적 변화 시스템으로 쓰다니 정말 똑똑하지 않아?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텍스트 위주의 게임을 이렇게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만들 수 있다니 조금 과하다 생각되는 게임도 있지만 플레이해보고 싶은 게임도 있었어. 다음엔 어떤 주제를 탐구해볼까?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